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정보경제학인데요. 나가 있는 자료 좀 보세요. 자료 312페이지. 312페이지. 거기 보면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이제 그 중고차 시장 모형, 개살구 시장의 역선택이 나와 있고,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바로 그와 관련된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참살구와 개살구 이렇게 이중훈 선생님 표현하고 있는데요. 좋은 품질의 차, 나쁜 품질의 차가 중고차 시장에 가면 함께 섞여 있다. 그런데 중고차를 팔러 나온 사람은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H타입인지 L타입인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알지만 연식이 오래된 건지 아니면 주행거리가 어떤지 또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잘 알지만 구매자는 그걸 잘 모른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매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100대 중고차가 있는데 절반이 좋은 차고 절반이 나쁜 차인지 아니면 3분의 1이 좋은 차고 3분의 2가 나쁜 차인지 뭐 이런 것들은 평균 품질은 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평균 품질은 안다. 그래서 거기 그 용어의 정의는 뭐 넘기고 그 기본 가정에 보면 그 세 번째 밑줄 그으세요. 중고차의 품질은 일정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구매자가 이러한 분포의 평균, 즉 평균 품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평균 품질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고자 할 거고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좋은 차라면 높은 가격을, 낮은 차라면 낮은 가격을 이렇게 제시하겠죠. 거래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 거래 과정, 그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예시. 참살구 H타입 좋은 차라면 구매자는 350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판매자는 300만 원까지 받을 용의가 있고 거기에 구매자 가치에다가 최대 지불 의사 써놓고 판매자 가치에다 최소 수치 의사 써놓고 최소한 그만큼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고 최대한. 개살구는 중고차가 품질이 나쁜 차라면 150만 원까지 주고 살 의향이 있고 구매자는 그 다음 판매자는 100만 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거래 과정을 좀 보면 중고차의 거래 과정 첫 번째 이 중고차 시장에서 역선택의 문제를 볼 텐데 역선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정보경제학은 여러분 개념 정의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숙지하고 개념을 좀 더 암기하고 있어야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이 역선택 현상이라는 것은 정보가 부족한 자가 자기가 거래하고 싶지 않은 거래 상대방을 만나는 현상입니다. 역선택. 기본적으로 비대칭 정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첫 번째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 역선택의 중고차 시장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살구와 개살구에 대해서 각각 구매자 가치와 판매자 가치가 H타입, L타입 그래서 각각 타입이고요. 참살구에 대해서는 요 구매자 가치하고 판매자 가치가 각각 여기는 참살구는 350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고 얘는 300만 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 있고 얘는 150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고 100만 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판매자도 잘 알지만 이제 중고차를 사러 간 사람도 딱 보면 저게 중고차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정확하게 안다 라면 이게 완전 정보예요. 거기는 비대칭 정보가 나와 있는데 완전 정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완전 정보는 대칭 정보라고도 말하고요. 대칭 정보 비대칭 정보의 반대말이죠. 대칭 정보라는 것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정보 집합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의 품질에 대해서
파는 사람도 알고 사는 사람도 다 안다. 이랬을 때 H타입의 시장은 H타입 참살구 시장에서는 참살구가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개살구 시장에서는 개살구가 거래된다는 게 이게 완전 정보의 기본적인 구도예요. 참살구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P, Q 평면이겠죠. 예를 들어서 참살구 시장하고 지금 개살구 시장이 각각 지금 100대가 중고차가 있다고 한다면 100대가 중고차가 있다고 해봐요. 거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100대가 있다 각각. 그러면 요 H타입의 시장에는 여기 기본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애는 350만 원까지 지불하고자 하고 쭉 최대 지불의사가 이렇게 수요로 표출이 되게 있죠. 뭐 H 합시다 그냥. 최대 지불의사가 표출이 될 것이고 좀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팔려는 애는 300만 원까지만 받으면 된다. 최소 수취의사가 이렇게. 그래서 팔려는 애는 100대 이상 더 팔 수는 없을 거니까 공급곡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SH, H타입이에요. 네, 거기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H타입에 대해서는 수요가 최대 지불의사가 350에 이만큼 나는 지불할 의사가 있고 받으려는 애는 파는 애들은 이만큼 300만 원까지 받을 의사가 있으니까 실제 시장 균형은 여기서 형성되면서 요만큼의 총 거래에 따른 사회적 후생이 나타나겠죠. 왜 그래요? 전체에 대해서 요만큼이 소비자가 누리는 총 편익이죠. 아래쪽은 왜 그만큼 받으려고 할까? 요만큼 비용이 드니까 그만큼 받으려고 하겠죠. 따라서 이 순편익이 사회적인 잉여가 되고 이 사회 잉여가 이만큼 발생한다 이거지. 어떤 타입에서? H타입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 L타입은 얼마만큼? 구매자 가치는 150만 원만큼. 150만 원. 너무 아래쪽이니까 그냥 이렇게 상관없이 그리겠습니다. 150만 원만큼. 그리고 판매자는 100만 원만 받으면 된다.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판매자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요. S, L타입의 공급 곡선. 그 다음에 요 수요 곡선은 최대 지불의사가 여기서 형성이 되겠죠. L타입에. 그래서 여기도 균형은 여기서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 여기서 형성이 되면서 요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사회적 잉여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S, S 뭔 타입에 대해서? L타입에 대해서. 그래서 사회적 잉여도 이만큼의 L타입에 대해서 나타날 것이고 이 대칭 정보는 결론이 아주 간단합니다. 대칭 정보는 기본적으로 H타입은 H타입의 균형이 있고 L타입은 L타입의 균형이 있어서 시장은 어떤 상태로? 분리된 상태로 균형이 형성되고 더 이상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파레토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다. 완전 정보, 다시 말하면 이 경제 주체들의 정보 집합이 똑같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이에요. 분리된 균형으로 달성되면서 사회적인 후생이 가장 극대화된 상태로 여기 SSH고 SSL이라면 두 개 합한 게 소셜 웰페어가 되겠죠. 사회 후생이라는 것은 요 두 개를 합한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비대칭 정보가 문제인데요. 비대칭 정보가 비대칭 정보. 다시 말하면 판매자는 자신의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만 구매자가 중고차를 사러 간 구매자가 시장에 가봤더니 그냥 딱 봐서는
H타입인지 L타입인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구분을 못한다. 그런데 시장에 어떤 확률로 내가 좋은 차를 만날지 어떤 확률로 나쁜 차를 만날지 그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는 평균 품질만 압니다. 평균 품질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고 있고 판매자는 당연히 완전 정보예요. 이런 상황을 한다면 시장의 균형은 어떻게 형성이 되겠냐. 일단 H타입은 얼마에 최소한 내가 300만 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100대에 대해서. 그래서 H타입의 공급 곡선은 요 300만 원을 최소 수치 의사로 하면서 300 최소 수치 의사로 하면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야. SH야. L타입은 내가 100만 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좀 구분 짓기 위해서 물론 여기도 100대인데요. 요만큼의 S, L타입이죠. 공급 곡선이죠. 자, 그런데 시장에 요 각각 100대 100대가 있으니까요. 최대 지불 의사는 얘는 지금 요 구매자가 350만 원만큼 나는 H타입에는 지불하겠다. 그 다음에 150만 원만큼 L타입에 지불하겠다. 그런데 시장 가보니까 200대가 있는데 절반만 좋은 차고 절반은 나쁜 차야. 그러면 중간 이 평균 가격을 제시하겠죠. 평균 250만 원. 그래서 250만 원의 평균 가격을 제시할 거다.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 됩니다. 뭐에 기초한 평균 가격이죠? 평균 품질에 기초한 평균 가격이지. 이게 에버리지, 평균 품질에 기초한 수요 곡선이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요 H타입은 시장 균형이 전혀 형성되지 않죠. 공급 최대 지불 의사가 최소 수치 의사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H타입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폐쇄가 돼버려요. 그럼 L타입만 거래가 될 텐데, 자, L타입은 원래 이제 L타입에 대해서는 구매자는 150만 원만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시장에 H타입과 L타입이 절반씩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250만 원 준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 H타입이 다 시장을 이탈해버리면 평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일시적인 균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균형이 아니고 L타입의 경우에 150만 원까지 지불하고자 했던 그 L타입의 최대 지불 의사가 수요 곡선이 됩니다. 이게 150만 원. 그래서 시장 균형은 어디서 형성된다고요? 여기서 형성된다. 그래서 L타입만 거래가 되고 시장은 L타입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누구의 입장에서는요? 구매자,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상대방 요 L타입만 만나는 역선택 현상이 나타난다. 역선택. 그래서 이게 시장이 폐쇄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실패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두 가지 유형으로 시장 실패를 나누는데 하나는 불안정 경쟁, 또 하나는 시장의 불완비성. 그래서 불완비성이 어디 들어있어요? 비대칭 정보가 들어있었잖아요. 바람직한 시장이 갖추어지지 않다. H타입을 위한 시장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그래프는 안 그려졌는데 그 그래프를 확인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실전 200제 두 문제가 있는데요. 실전 200제 잠깐 보시면 그 책을 그 자료를 그대로 펴놓으세요. 또 갈 겁니다. 587페이지 보면 587페이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그냥 일반론이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별표를 하고 꼼꼼하게 보세요.
587페이지. 한참 못 찾네. 정보경제학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별표하고 아무런 건강검진도 하지 않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질병보험이 인기를 얻고 있다. 건강검진도 안 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모든 질병보험이 이런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게 된다면 보험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 보험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게 만드는 두 가지 현상. 이게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고, 이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질병보험 시장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해결책은 뭐냐. 세 번째는 질병보험 시장 이외에 보험 시장 이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다른 현실적인 시장이 있냐. 방금 봤잖아요. 중고차 시장. 또 신용할당, 어디에? 대부자금 시장에서 신용할당 현상. 이런 것들도 다 비대칭 정보라고 그랬어요. 노동시장에서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신규 채용 시에 비대칭 정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우리가 비대칭 정보 상황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해설을 꼼꼼하게 좀 읽어보세요. 이건 안 읽겠습니다. 그 뒤에 설문 3을 좀, 설문 3의 예시답안. 역선택의 사례에 에클로프의 중고차 시장 모형이 있고, 밑줄. 중고차 시장. 방금 봤고요. 두 번째, 금융시장에서 역선택, 금융시장의 동그라미. 자금 공급자인 은행이 자금 수요자의 재무 상태나 채무 불이행 위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서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 어떤 타입이에요? 신용도가 불량한 기업들, 파산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또 은행의 입장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래 상대방, 이런 애들만 만나게 되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은행은 어떻게 한다? 금리를 높이지 않고 낮은 수준에서 고정시키고 대출자의 신용 등에 따라서 자금을 배분하는 신용할당 방식을 택하게 된다. 그래서 신용할당 거시경제학 했었는데 조그맣게 그래프를 확인해요. 두 번째,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역선택. 지난번에 봤었어요. 확인만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대부자금에 수요 곡선이 있고, 대부자금에 공급 곡선이 있는데 우상하게 해도 되고 뭐 후반골 줄여도 되는데 그냥 우상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급 곡선. 여기에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라면, 시장이 대칭 정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그런데 금융시장이 비대칭 정보 상황에 있고 방금처럼 은행이 기업의 재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은행이 정보가 부족한 자고, 기업은 뭐예요? 정보를 완전 정보화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정보가 부족한 자. 그랬을 때 은행은 이 수준이 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의 이자율 수준이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윤이 가장 크게 커진다. 요게 이윤이 가장 커지는 점이고, 요렇게 이윤소를 표시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금 공급자의 이윤, 요렇게. 물론 대부자금의 이자율과 거래 규모고, 이자율을 R1이 아닌 요렇게 이자율을 높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자율을 높였을 때 이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대출을 하려는 애들, 요 L타입, 신용도가 낮은 애들, 파산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또 리스크가 큰 투자안을 선택하려면 이런 애들만 만나게 된다. 또 요 L타입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낮은 신용도가 낮은 거래 상대방과 만나는 현상, 이게 역선택이고, 얘가 이제 높은 이자로 뭘 했을 때, 대출을 해갔을 때 리스크가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요 리스크가 큰 투자안 선택한다는 것이 누구의 입장에서?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리인이 자신의 목적 함수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게 도덕적 해이고 요게 역선택이고 뭐 이렇게 해서 역선택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이자를
낮게 유지하고 묶어두고요. 이렇게 초과 공급을, 요 초과 수요를, 만성적인 초과 수요를 어떻게 한다? 담보 가치나 신용도 이런 걸 평가를 해서 할당한다. 그래서 신용할당 이렇게 했어요. 이걸 신용할당. 크레딧 레이셔닝, 신용할당. 그 다음에 그 상품 시장에서 역선택. 수입 쇠고기와 한우, 뭐 LA 뭐 갈비 뭐 한동안 뭐 쇠고기 파동이 있었죠. 그 수입 쇠고기와 한우가 같이 유통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어느 것이 한우인지 수입 쇠고기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시중에는 주로 수입 쇠고기만 유통될 것이다. 중국산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은 퀄리티도 높고 그렇지만 중국산은 뭐가 많이 섞여 있는 거죠, 자꾸. 많이 섞여 있고, 납을 막 집어넣기도 하고, 물고기에다 먹는 거다 왜 그런 장난을 치는지 몰라. 그래서 하여튼 중국산만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데, 거기 뒤에 나와 있는 문제, 바로 다음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193번 문제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쇠고기 판매점을 수입 쇠고기와 한우 쇠고기 중 어느 한 가지만을 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좀 옛날 문제긴 하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든 다 적용이 됩니다. 최근 미국은 이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밑줄 그으세요. 현행 제도와 한 정육점에서 두 가지를 통합 판매, 한 가지만 취급하는 것과 통합 판매하는 경우 이 경제적 기능 내지 효과를 역선택의 현상 관점에서 비교해라. 그런데 당연히 분리되어 있으면 한우 사 먹고 싶은 사람은 한우점에 전문점에 가면 되고, 수입산 사고 싶으면 저렴하게 많이 사고 싶으면 수입산 전문점으로 가면 되죠. 그런데 이걸 통합 한 군데서 다 팔게 되면 어때요? 이제 판매자는 다 알죠.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다 알지만 누구는 몰라. 소비자들이 그렇게 뭐 까다로운 손님들은 있죠. 정확하게 다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통합 판매하면 누구의 입장에서,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이 훨씬 더 심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보 비대칭성이. 따라서 역선택을 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예시답안을 보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걸 그대로 요 중고차 시장에 적용됐던 거를 그대로 상품 시장이니까, 같은 상품 시장이니까 바로 적용할 수가 있다. 자, 분석의 기초에 그 좀 밑줄 그어봅시다. 한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모두 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가 없다. 밑줄.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뭐 쇠고기 이력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항상 뉴스거리에 항상 나오잖아요. 중국산을 둔갑시켜서 팔았다 뭐 이러면서. 두 번째는 그 쇠고기는 수입 소비자는 정보를 갖지 못한다. 밑줄. 판매자만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 써놔요. 비대칭 정보 상황이다. 비대칭 정보 상황. 이게 아니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뒤에 보겠지만. 뭐 한우 품질을 H타입과 L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역선택, 숨겨진 특성 밑줄.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정보 양이 적은 사람이,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자신과 만나고 싶지 않은, 자신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대방 거래하는 현상. 역선택의 발생 원인 앞에 문제 다 적어놨습니다. 숨겨진 특성 때문에 그렇다. 재화나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상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통합판매 이전에다 동그라미. 통합판매 이전. 거기 완전정보라고 2번 보이나요? 완전정보. 한우 전문점과 수입 쇠고기 전문점이 따로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이에요. 판매자든 구매자든 정확하게 정보 양이 똑같아. 그래서 거기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뭐겠어요? 이거겠죠. 완전정보화에서 분리균형이 성립한다. 분리균형? 써나요? 완전정보화에서 그 분리현상 나타난다. 분리균형? 그래프는 바로 이거예요. H타입은 한우는 한우 시장에서, 그 다음에 수입산은 수입산 시장에서 정확하게 분리된 형태의 균형이 나타나고, 그때 결과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랬습니다. 파레토 효율적이다.
두 번째 그 통합 판매 이후, 통합 판매 한꺼번에 팔게 되면 이제 문제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두 번째 그 가정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정보는 판매자만 갖고 있고 구매자가 아무것도 모른다가 아니라 시장에 나가보면 한우를 만날 확률, 그 다음에 수입산을 만날 확률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평균 품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야 돼요. 가정에 항상.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이게 비대칭 정보에서 그래프. 바로 이거 똑같은 거죠. 똑같은. H타입에 대해서는 전혀 시장 균형이 형성되지 않고 L타입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균형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 품질에 기초해서 결국은 요 최대 지불의사가 시장에 점점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누가 아니까? 소매자가, 구매자가 아니까 시장의 평균 품질에 기초해서 균형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L타입의 균형이 형성된다. 그 밑에 A점 밑에 하나 선을 쭉 그려가지고 DA가 아니라 DL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죠. 요거 하라고 요거 DA만 있잖아. 그래서 역선택과 시장 실패 거기다 발표하고 한우와 수입육을 분리 판매하는 경우보다 통합 판매하는 경우 밑줄. 통합 판매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을 더 심화시킨다. 따라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 구매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 상대방. 역선택, 최적 자원 배분의 실패. 왜 최적 자원 배분이 실패한다고요? 한우 시장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정보 제공자로서의 정부 역할.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산지 허위표시 이런 것들 처벌 강화, 또 소고기, 쇠고기 이력제 뭐 이런 것들. 자, 그 뒤에는 약간 그 문제보다 약간 어려운데요. 자, 봅시다. 2006년도 입시 문제. 거의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차들이 품질이 좋은 차와 고물차, 노골적으로 고물차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좋은 품질의 중고차는 구매자에게 똑같네요. 300만 원, 250만 원 가치가 있다. 구매자에게는 300만 원, 판매자에게는 250만 원. 300만 원, 수치가 다르네. 250만 원의 가치가 있고, 고물차는 구매자에게 200만 원, 판매자에게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또한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위험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시중에는 모두 3,000대 중고차 있다 밑줄. 3,000대 중고차가 있고, 이 중에서 3분의 1만 좋은 품질의 차고, 1,000대만 좋은 품질 차고, 나머지 2,000대는 고물차다. 이게 모든 거래자에게 알려져 있다. 공통의 지식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통의 지식이다. 누구나 그건 알고 있어. 3,000대 있는데 1,000대만 좋은 차고 2,000대는 나쁜 차라는 거를. 잠재적 구매자는 무한히 많이 있다고 하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 수요 곡선이 어디서 꺾이지 않고 완전 타격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무한히 많이 있으니까. 이 중고차 시장에서 개별차의 품질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질 수 있다. 다음 각각의 경우에 중고차 시장에서 밑줄 수요 함수 구해라, 공급 함수 구해라. 이 함수들을 이용해서 시장 균형을 발견해라. 후생적 특징은 어떠냐? 자, 첫 번째는 판매자, 구매자도 모두 개별차의 품질을 아는 경우 땡땡 완전 정보. 완전 정보. 그리고 둘 다 정보 집합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이걸 완전 정보, 대칭 정보. 완전 정보, 대칭 정보. 두 번째, 판매자도 구매자도 개별 중고차의 품질을 선별하지 못해. 밑줄. 완전 정보예요, 불완전 정보예요? 불완전 정보죠. 모르니까. 그런데 정보 집합이 둘 다 모르니까 대칭 정보입니다. 불완전 정보, 대칭 정보예요. 2번이 이제 우리가 아는 건데요. 2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불완전 정보 상황에 있어. 잘 몰라, 둘 다. 그런데 둘 다 모르는 게 똑같아.
그러면 결과는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판매자는 자신의 품질을 알고 있으나 구매자는 몰라. 이게 이제 비대칭 정보고요. 불완전 정보, 비대칭 정보입니다. 비대칭 정보. 그래서 위 세 가지 경우, 3의 경우에 밑줄, 3의 경우에 시장 균형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된다고 한다. 1, 2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을 설명하고 경제적 효과를 대해서 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두 개입니다. 위에 그 1, 2, 3 바로 위에 보면 각 시장의 경우서 수요 공급 함수 구하고 시장 균형 발견하고 사회성 특징을 설명하라.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3번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라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니까 제도 개선의 문제, 그러니까 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쓸 수 있겠냐, 뭐 이걸 묻고 있어요. 자, 예시 답안을 보면 앞에 건 1번하고 3번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수치로 되어 있으니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거기 로마자 2에 보면 그 완전 정보에다 동그라미, 완전 정보.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 알고 있다. 수요 함수의 동그라미하고 그 밑에 공급 함수의 동그라미. 수요 함수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잠재 구매자가 무한대다. 수요선 수평선 말씀드렸고요. 구매자는 좋은 품질의 자동차는 300만 원, 나쁜 품질의 자동차의 경우는 200만 원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문제에 주어졌고, 따라서 좋은 품질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요는 P 이퀄 300이죠. 나쁜 품질에 대해서는 P 이퀄 200이죠. 그래서 옆에 그 그래프 봐봐. 그래프 옆에 가보면 300에서 수평선이 쭉 돼 있죠. DH. 그 다음에 200에 수평선이 쭉 돼 있죠. DAL. 그렇게 되면 되고, 두 번째 공급함수 와봅시다. 좋은 품질의 차의 자동차는 공급함수가 자동차 가격의 구간에 따라서 공급함수가 달라진다. 첫 번째,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P는 250만 원이 최소 수치 의사다. 최소한 그만큼 받고자 한다고 문제 줬잖아. 250만 원이라고. 그랬을 때 250만 원이면 250만 원 준다고 하면 몇 대를 다 팔겠어요? 1000대 다 팔 거 아니야? 그렇죠? 1000대까지 수평선일 겁니다. 언제? 251대. 250보다 적게 준다 하면 아무도 안 팔지. 250 이상이면 1000대 이상 팔 수 있어요? 1000대밖에 못 팔죠. 그러니까 수직선 형태로 굴절이 된다. 거기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좋은 품질 차에 300 옆에다가 최대 지불 의사, 그 다음에 250 여기다가 최소 수치 의사 이렇게 적어놓고 각각 수요 공급 곡선 함수를 그렇게 수식으로 줬을 때는 수치로 좀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는 다 되는데 뭐 수치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 나쁜 품질에 대해서는 P 이퀄 100만 원이 최소 수치 의사 밑줄. 그래서 100만 원이면 2000대를 다 팔려고 할 거고, 좀 100만 원보다 적게 준다면 아무도 안 팔 거고, 100만 원 이상 준다면 더 팔 게 없잖아. 2000대밖에. 그래서 2000대에서 굴절이 된다.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우리가 다 옆에 여기서 그렸는데 수치만 좀 다른 것입니다. 시장 균형과 사회후생 특징. 좋은 품질의 차, 여기서 균형이 형성되고, 얼마? P 이퀄 350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쁜 품질의 차 P 이퀄 150에서 형성이 되고, 시장의 후생적 특징 어때? 요 두 개 합하니까 가장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면서 파레토 효율적이다. 답이 뭐 다 본 거야.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그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품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불완전 정보에다 동그라미, 대칭 정보 동그라미. 첫 번째 분석의 기초에 첫 번째 줄표에다 별표. 품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분리된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H타입인지 L타입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내가 분리된 시장 균형 형성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분리된 상태, 분리를 못하면 평균 품질에 대해서 최대 지불 의사를 갖는다 그랬죠? 수요자가. 그 3분의 700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3분의 700은 H타입은 30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L타입은 20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써봐요. 3분의 1의 확률로 300만 원짜리를 만날 확률이 있고 3분의 1 곱하기 300 괄호로 묶고 플러스 3분의 2의 확률로 L타입을 만나겠죠? 200만 원짜리를 만나라. 3분의 2 확률로 계산하면 얼마? 3분의 7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수요 함수예요. 이게 수요 함수다. 두 번째, 공급은 공급자도 몰라.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겠죠. 중고차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 차를 내놓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차를 내놓는 게 아니라 딜러들이 중고차를 잘 알아 몰라. 아는 척하지 잘 몰라요. 이게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이력이 사고 이력을 얼마나 이게 다 조작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몰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45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공급자는 얼마? 3분의 1의 확률로 판매자는 얼마로 준다 그랬어? 250만 원. 최소한 250만 원. 받고자 한다 그랬고 또 3분의 2의 확률로 100만 원.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450만 원이 됩니다. 물론 그 150만 원이겠죠. 그래서 그 수요 함수는 구매자는 그 평균 품질 동그라미 하고요. 평균 품질에 기초한 구매자 가격을 제시할 거고 그 판매자도 매출 그 평균 품질 동그라미. 구매자도 판매자도 다 평균 품질에 기초해서 구매자 가격, 판매자 가격을 제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그렇게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시장 균형은 거기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형성된다 밑줄. 균형은 평균 품질에 기초해서 균형 거래량은 3,000대가 전부 다 팔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3,000대가 전부 다 팔려요. 균형 가격은 3분의 700만 원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그것도 계산해 보면 앞에 완전 정보, 대칭 정보하고 SS가 똑같습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별표. 시장 실패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에 요 두 개 합한 거하고 똑같아. 그 사회적 잉여가. 그리고 3,000대 전체가 다 팔리잖아요. 지금 거래가 되잖아. 시장 폐쇄 없죠. 판매자만이 제품 정보를 아는 경우 그 불완전 정보 동그라미, 비대칭 정보 동그라미. 판매자만 알면 구매자는 평균 품질 3분의 700만. 그 다음에 판매자는 완전 정보니까 좋은 품질이면 250만 원, 나쁜 품질이면 100만 원. 자, 그래도 그래프를 잠깐 봅시다. 그래프 거기 250의 동그라미, 100의 동그라미로 하면 이건 누구의 의사예요? 판매자의 의사. 낮은 품질이면 100만 원, 좋은 품질이면 250만 원인데 낮은 품질 차는 3분의 2의 확률로 만난다 그랬으니까 2,000대가 있을 거예요. 2,000대까지는 100에 쭉 수평에서 다시 한번 덧칠을 해봐. 2,000대까지는 100만 원을 최소한 받고자 해. 그래서 100에서 수평의 실선을 쭉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000대부터 3,000대까지 그 1,000대는 2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요.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곡선은 먼저 아까 판매자만 알지 구매자는 모르잖아요. 구매자는 평균 품질에 기초해서 왼쪽 얼마였어? 3분의 700만. 이게 최대 지불의사였어. 그래서 3분의 700만의 수평의 점선을 쭉 했더니 그 DA야. DA 옆에다가 평균 품질 기초, 평균 품질에 기초한 수요 이렇게 써놔요. 평균 품질에 기초한 수요. 이게 DA야. 에버리지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DL은 뭐예요? 낮은 품질. 나쁜 품질의 차에 대한 최대 지불 의사죠. 200만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네. 따라서 시장 균형은 거기 L 타입 돼 있지 A가 아닙니다. 아까 여기가 아니라 했어요. 여기가 아니야. 여기 3분의 700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는 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라고 계산을 해야 되지 잘못 여기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라고 생각했던 이렇게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애는
L타입과 H타입이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여기를 제시하려고, 여기를 주고 살려고 했는데요. H타입이 다 시장을 이탈해버린다니까. 남아있는 데는 L타입밖에 없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높은 가격을 주겠어요. 이 가격 주지.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계산할 때. 이미 이게 어떤 문제예요? 입법고시 문제다. 행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겠지. 더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있는데요. 역선택의 방지 방안에 신호 발송 밑줄, 시그널링, 신호 발송. 신호는 누가 발송해요? 정보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가. 정보를 가진 자가 발송을 해야지. 이제 기업의 신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잘 모르죠. 물론 스펙을 가지고 판단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근로자가 자신의 그 이력서를 제시할 때 굉장히 자기가 뭐 어떤 일을 했고 뭐 토익 점수는 얼마고 뭐 다 제시하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신호 발송입니다. 정보를 알고 있는 애가 발송을 하는 거죠. 스크린, 선별,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행하는 행동이다. 비대칭 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갖지 못한 자가. 그래서 그 설문에 적용하면 세 줄 내려가 보시면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거나 자동차 연식이라든가 주행거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스크린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시장 실패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료로 좀 와가지고 보험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보험시장인데 어떤 보험시장이냐면 보험시장에서 역선택에 그 공동균형, 용어의 정의 공동균형 밑줄. 공동균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품을 제공해서, 분리된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을 제공해서 누가 정상이윤을 얻어요? 보험사가 정상이윤을 얻으면서 시장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거를 공동균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분리균형. 자기선택 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차별화된 보험 상품 밑줄. H타입과 L타입을 분리된 상태에서 차별화된 보험 상품을 통해서 시장균형이 형성되면 이걸 분리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균형은 무슨 균형이라고요? 분리된 상태에 H타입과 L타입을 지금 구분했잖아. 정확하게. 이런 걸 분리균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분리할 수 없어. 그럼 이 공동균형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이 공동균형이, 이런 공동균형이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 해요, 안 해요? H타입과 L타입이 다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보험 상품 하나 제공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H타입이 다 떠나버렸어. 이건 균형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시장은 L타입만 있잖아. H타입은 사라져버렸고. 이건 똑같은 형태예요. 이게 보험시장에 적용하면 이제 보험시장 우리가 상태요구 평면으로 앞에서 배웠던 거 갖고 볼 건데 똑같은 논리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험시장을 좀 보시면 상태 조건 평면을 하나 그려봅시다. 요게 W good state, WB bad state.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안 났을 때. 자, 사고 나든 안 나든 똑같은 소득이 기대되는 궤적이 있다라는데 이게 무위험선 WG equal WB. 무위험선,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선. 그리고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확실성선. 리스크 프리 존. 이랬어요.
초기 상태에 한 점이 있고 사고가 안 났을 때의 높은 소득이 기대가 되지만 얼마의 소득이? W0의 소득이. 사고가 나면 데미지가 생겨서 W0 마이너스 데미지만큼 이렇게 소득이 떨어져 버리는, 뚝 떨어져 버리는 조건부 소득을 갖고 있는 초기 상태가 있고, 이제로. 앞에서 우리가 등기대치선이 있다 그랬고요. 등기대치선의 P하고 보험예산선의 알파가 같으면 공정보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공정보험 예산선이 앞에 불확실성의 소비선택 이론에서는 한 사람뿐이었어.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H타입, L타입이 두 타입이 있으니까 공정보험 예산선이 두 개가 생기겠습니다. 그거 먼저 이해해야 돼요. H타입의 사고 확률이,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애가 있고, 그럼 그 사고 확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제시가 될 거고요. 낮은 사고 확률에는 낮은 보험료가 제시될 거야. 이게 공정보험 예산선이 두 개라고. 어떤 게 사고 확률이 높은 애고 어떤 게 사고 확률이 낮은 애일까요? 이게 쭉 우리가 한번 표시를 했을 때 요거를 1-P분의 P잖아. 이게 등기대치선의 기울기잖아요. 요거 1-P분의 P잖아요. 사고 확률은 당연히 요 PH가 높고 PL은 낮겠죠. 요게 사고 확률이 높은 애야. 그러면 사고 확률이 높은 애는 기울기가 당연히 어때야 되겠어? 요 가팔라야 되지. 분자가 크니까 이게. 그렇죠? 사고 확률이 높은 애. 그래서 H타입의 공정보험 예산선이고요. H타입의 공정보험 예산선이고, 요거는 L타입의 공정보험 예산선이지. L타입의 공정보험 예산선. 자, 그렇다면 위험 기피자가 이러한 보험 시장을 만났는데요.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이런 보험을 제공한다고 하면, 이런 보험을 제공한다면 위험 기피자는 이 H타입의 사고 확률이 높은 애는 이런 보험 상품을 선택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지. 기대효용 극대화점인데. 그렇죠? 당연히 이런 보험 상품을 선택한다고. 이렇게 예컨대 우리가 알파 H라는 이런 보험 상품이라고 하면 이런 보험 상품을 당연히 선택할 거야. 그런데 L타입에 대해서는 이런 보험 상품을 준다 합시다. 이게 공정보험 예산선이니까 당연히 기대효용 극대화점이니까 얘도 당연히 이런 보험 상품 선택하지. 알파 L. 이런 보험 상품을 당연히 선택할 거야. 자, 문제는 이제 보세요. 알파 H, 알파 L은 보험회사가 이런 보험 예산선과 이런 보험 예산선상의 무위험상의 하나의 선택점 보험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보험 설계사가 딱 나가서 시장에 갔더니 쟤는 H타입이야, 쟤는 L타입이야.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보험 상품을 제공하지. 따라서 완전 정보의 경우에 첫 번째, 이거는 항상 대칭 정보라 했습니다. 완전 정보의 경우에, 대칭 정보의 경우는 이렇게 H타입은 H타입의 기대효용 극대점의 보험 상품이, L타입은 L타입의 기대효용 극대화점의 보험 상품이 제공되면서 분리된, 이렇게요. 분리된 형태로 시장 균형이 형성된다. 분리균형이. 그리고 이것보다 더 효용을 크게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나요? 없어. 따라서 이게 파레토 효율적이다. 파레토 효율적이다. 평면만 다르고 분석만 다르지 논리는 똑같아. 논리는 똑같다고.
두 번째, 비대칭 정보요. 비대칭 정보. 누가 잘 몰라? 보험 가입자는 알지. 내가 얼마나 건강이 나쁜지. 과거에 얼마나 나쁜 나의 신체 부위 어느 부분에 수술을 했는지 뭐 다 알지. 어디가 약한지. 그렇지만 보험회사가 잘 몰라. 물론 요즘은 이제 보험회사가 그걸 위해서 굉장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스크린하는 노력들을. 건강검진을 미리 받게 해가지고, 과거의 이력들을 다 체크를 해서 그걸 제외해버려. 그 항목들에 대해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위가 안 좋았다. 뭐 장이 안 좋았다. 뭐 간이 안 좋았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제거를 해버립니다. 설계 이제 나중에 그 보험 담보 조건에서 제외를 해버려. 그럼 뭐하러 보험 들어? 자, 보험회사가 정보가 부족한 자예요. 정보 양이 부족하다. 물론 보험 가입자는 완전 정보화에 있습니다. 정보가 완전해. 이런 비대칭 정보 상황에 있다. 그렇다면 WG, 여기가 W 뭔데? B인데 45도의 반직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초기점을 또 한 점 찍었어요. 2제로점. 자, 이 초기점인데 조건부 소득을 갖고 있는 불확실성하에 불확실한 상태의 초기점이고 무위험선이고요. bad state, good state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소득이 기대되는 궤적, 동일한 소득이 기대되는 궤적, 무위험선 이렇게 써요. 리스크 프리 존, 무위험선. 자, 보면 이런 H타입의 공정보험 예산선을 알 수 있고 이런 L타입의 공정보험 예산선을 알 수 있다면 분리된 상태로 이렇게 균형이 형성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팔은 누구의 H타입의 완만한 누구의 L타입의 공정보험 예산선이고요. 얘를 잘 몰라. 그래서 요 평균에 기초한 공정보험 예산선을 하나 더 그려보자. 여기 뭐라고요? 평균. 요 평균에 기초한 공정보험 예산선. 이거 쭉 표시해보면 1-P분의 P인데 뭐라고요? 에버리지요. 에버리지. 평균에 기초한 공정보험 예산선. 보험회사가 시장에 나갔을 때 H타입인지 L타입인지는 몰라. 그런데 내가 나가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50%, 몸이 허약한 사람은 50%를 만날 확률이 있다. 이건 안다고. 평균 품질은 안다고. 그랬을 때 평균에 기초해서 공정보험 예산선을 설정을 하고 이런 보험 상품을 줬다고 해봅시다. 이런 거를 못 찾아. 나는 이런 만약에 제가 H타입이면 이런 상품을 주고 L타입이면 이런 상품을 줄 텐데 알 수 없으니까 이런 보험 상품을 제공했다. 이게 평균에 기초한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H타입은 이렇게 공정보험 예산선 형성돼 있고 굳이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기대해온 극대화를 달성할 거예요. 요거 그리지 말고 먼저 보세요. 그러면 이거와 나란하게 이렇게 점선을 표시해 보면 얘는 자신의 효용보다 훨씬 더 이런 보험 상품을 제공했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서 훨씬의 효용이 더 높아지죠. 얘보다. 따라서 이런 보험 상품을 반드시 뭐 하게 될까요? 선택하게 되겠죠. 알파 A라는 보험 상품을. 이런 보험 상품을 단일한 상품을 보험회사가 줬을 때 H타입은 당연히 가입을 한다고. 요 알파 A라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H타입은 당연히 선택하고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한다고. 그런데 L타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고 확률이 별로 높지 않는 이런 L타입은 이런 상품을 선택하겠냐 말이에요. 자,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보시면, 자, 이런 상품을 줬으면 무조건 선택할 거예요. 기대형 극대화점이니까. 그런데 이런 상품이 초기점을 지나는 효용보다 더 높다면, 다시 말하면 보험에 가입하기 전보다는 더 높다면 여기를 지나는 뭘 그릴 텐데요? 무차별선을 그릴 텐데, 요거의 바깥쪽을 지난다면, 요거의 바깥쪽을 지난다면 초기 상태에 있는 것보다 효용이 높죠. 보험에 가입하기 전보다는 높잖아. 그래서 그런 상품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또 점선을 표시해 가지고요, 요거 나란해야 되니까 이렇게 점선을 표시해서 이렇게 지나도록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요 이제로점의 바깥에 그려야 돼요. 이렇게 무차별선이 이제로 바깥에 그리면서 요거와 나란하게 이렇게 결정이 되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니까 내가 여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보험회사가 이런 상품 안 주고 이런 상품만 하나 준다면 H타입은 와 좋다, 당연히 가입하실 거고, L타입도 그냥 내가 보험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효용이 높으니까 일시적으로는 여기에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을 가입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런데 보험사가 이 보험사뿐인가요? 수많은 보험사가 있어. 그 수많은 보험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요 L타입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이런 보험 상품을 주면 기대형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 나하고 H타입하고 뒤섞여 있기 때문에 나를 구분해주지 못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높은 보험료를 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 다른 보험사가 요거보다 바깥쪽에 어떤 보험 상품이든 하나만 제시를 해준다 해도, 이런 보험 상품 제시한다 그러면 당연히 밖으로 가버리겠죠. 이런 데가 훨씬 나의 기대용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리로 가버릴 거 아니야. 그런 상품들이 요거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바깥에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아. 그러니까 극히 일시적으로 이게 가입한다고 해도 지속성이 전혀 없어요. 이게 지속성이 전혀 없어. 왜? 타 보험사가 다른 보험 상품을 또 제공해야 할 거니까. L타입만 이탈해버린다. 이탈. 그럼 잘 들으세요. 요 알파 A라는 보험 상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시장에는 H타입과 L타입이 다 섞여 있어. 그래서 내가 평균을 찾아보니까 평균 사고 확률은 그거야. 그거에 기초해서 보험 상품을 줬더니 H타입은 좋다고 가입했어. 근데 L타입이 다른 보험 상품이 이거 주니까 그냥 떠나버렸다. 이거. 그럼 이런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하면 이 보험회사는 유리하겠어요? 정상 이윤을 누리겠어? 당연히 손실을 보겠죠. 이런 보험 상품이 당연히 뭐가 돼? 이 알파라는 보험 상품이 시장에서 퇴출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알파 A라는 보험 상품, 어떤 상황에서요?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단일한 보험 상품인데, 이 단일한 하나의 보험 상품을 통해서 두 타입의 가입자를 모두 다 포함시키려는 이 공동균형, 단일 상품을 통한 공동균형, 이건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칭 정보화에서는 하나의 상품 줘가지고 둘 다 너도 가입하고 너도 가입해, H타입도 가입하고 L타입도 가입해, 이 균형 상태는 유지될 수가 없다. 이것이. 이게 입증이 되어 있다.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그 그래프는 그리지 않겠지만, 처음에 알파 A라는 보험 상품을 줬어. 그런데 얘는 당연히 유리하지. 그런데 아까 제가 노란색을 요거 바깥으로 그랬잖아요.
요 항상 바깥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 요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이런 보험 상품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고. 그럼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게 더 좋죠. 알파 A라는 보험 상품 줬는데 요 노란색의 선, 요 무차별선이 요것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 있다고. 이렇지 나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보험에 아예 가입하지도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H타입만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이 제공된 거나 마찬가지야. L타입의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은 없어. 시장이 폐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시장 실패 현상이다. 그래서 결론은 비대칭 정보에서는 하나의 보험 상품을 통해서 공동 균형은 성립할 수 없음이 입증되어 있고, H타입은 시장에 그런 단일 보험 상품에 가입하겠지만 L타입이 아예 보험 상품을 선택하지 않는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뒤에 314페이지 분리균형의 성립 조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따라오세요. 좀 어렵게 나오면, 정보가 어렵게 나오면 이 보험시장입니다. 성립 조건에 참여 제약이라는 게 있어. 두 번째 자기 선택 제약이 있는데요. 참여 제약은 보험회사가 정상 이윤을 향유하고요.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두 타입의 보험 가입자들을 최소한 보험 가입 이전보다 효용이 더 높아야 돼. 최소한 보험 가입 이전보다 효용이 감소하지는 않아야 돼. 그래야 이게 가입할 거 아니에요. 여기 참여할 거 아니에요. 이게 참여 제약이다. 두 번째 자기 선택 제약. 분리규정이 성립하려면 감추어진 속성을 가진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가입자 밑줄, 자신의 속성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자기가 H타입인지 L타입인지 자기네 그 속성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성을 드러낼 조건. 이게 자기 선택 제약이에요. 이 자기 선택 제약은 보험 상품을 L타입과 H타입의 두 가입자에게 보험 상품을 줬어. 그런데 H타입에게 보험 상품을 제공한 그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L타입에게 제공되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H타입에게 더 유리했을 때, 조금 복잡한가요? 알파, 베타 두 개의 보험 상품을, 보험사가 하나 있어. 보험사가 하나 있는데 알파와 베타의 두 개의 보험 상품을 이제 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알파라는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사고 확률이 높은 H타입을 대상으로, 요 H타입을 대상으로 제공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줬어. 그럼 H타입만 가입해야 되고, 여기 L타입은 보험료가 좀 낮고, 사고 확률이 별로 높지 않은 애들이 이거 가입해라. 그리고 B타입, 요 B라는 보험 상품을 줬어요. 그런데 H타입과 L타입이 스스로 이런 알파 상품을 얘가 가입하고 베타 상품은 얘가 가입하고 이런 선택을 해줘야, 이걸 선택을 해줘야 보험사의 그 전략이 맞아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사는 뭐고? 정상 이윤을 향유하고, 얘는 이걸 가입하고 얘는 이걸 가입하니까 분리균형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려면 자 보세요. 보통 이제 요 보험 상품은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보험 상품은 보험료와 보험금으로 구성이 돼. 그런데 자 보세요. 요 H타입의 기대 효용이 뭘 선택했을 때 요 H타입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의 보험료하고 보험금, 이게 보험 상품이에요. 이게 뭐라고? 알파라는 지금 보험 상품이라고. 이런 보험 상품을 선택했을 때의 기대 효용이 H타입의 기대 효용인데요. 요 베타라는 누구에게 제공된? L타입에게 제공된 이 보험 상품, 다시 말하면 베타라는 보험 상품을 선택했을 때 기대 효용보다 얘가 더 어때야? 커야지. 적어도 이렇게 커야지. 물론 이게 이제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요 이퀄은 상관없다. 있은 없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등호 방향입니다. 알파라는 보험 상품 너한테 준 거야. 너 이거 선택해. 베타라는 애는 다른 애들한테 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너를 대상으로 준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기대용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얘가 이 상품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선택 제약이다. 자신에게 맞춰져서 설계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기대용이 커야 그 상품을 선택해 줄 거란 얘기예요. 이게 자기 선택 제약이다 이것이.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네. 조금만 더 하고 도덕적 개인은 놔두고 역선택법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안 적혀 있네. 그 뒤에 자료 뒤쪽에 보면 문제가 있죠? 자료 안 가졌어? 우리 집에는 황금 송아지가 있어. 집에 있으면 뭔 소용이야.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